미국 주식 이야기. 그럼 오늘 들어오신 분 다 감사하고요. 이거 오늘 라이브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준비를 미리 했어요. 옛날처럼 랜덤으로 그냥 말씀드리면서 그냥 차트 봐드리고 그러는 것보다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라이브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전반부는 제가 좀 렉처에 가깝게 할 거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몇 가지 종목을 봐야 될 게 있어요. 주중에는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너무 급하게 움직이니까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를 한번 딱 보니까 팔란티어가 엄청 떨어지고 또 니오가 엄청 떨어지고요. 그리고 세일즈포스도 떨어지고 마블 테크놀로지도 떨어지고 또 그 SPLK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엄청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지금은 보면은 이제 니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주가가 내려갔어도 결국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봐도 자율주행을 실시하고 있는 니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오데이가 곧 12월에 있고요.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니오에 대해서 가장 좋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니오가 회계 부정이 없는 한 미국에서 딜리스팅 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바는 회계 부정이 없다고 의심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장 건실한 회사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니오는 유럽이랑도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게 첫 번째 그 유럽에 계약한 게 덴마크예요. 그게 아마 중국이 꿈꾸는 자동차 시장의 그런 큰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EV 자동차 3사를 잘 이렇게 서포트 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의 이미지가 여지까지는 다른 나라의 물건을 갖다가 카피해서 파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자기 나라의 브랜딩을 가지고 세계에 나가고 싶은 그런 전략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팔란티얼 같은 경우에는 선두주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거 4차 산업은 AI가 기반이 돼야 되는데 AI의 기반은 데이터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지금 국가 정보만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한 그런 히스토리가 있지만 이게 커머셜 기업적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이거의 확산세는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 그다음에 마블 테크놀로지는 뭐 어닝 리포트나 아니면 합병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진 거지 절대로 회사의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디스카운트 된 프라이스라고 생각해요. 또 그리고 다른 종목 하나 SPLK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제가 써놨지만 그 파슬리의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종목들은 언젠가 올라갑니다. 아마 한 달 반, 두 달 있으면은 주가 다시 제자리 찾으려고 솟구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이 5가지 주요 종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줍줍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종목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세웠는데요. 우리 진짜 마켓이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꺼번에 다 사지 마시고 진짜 한 주면 한 주 아니면은 10주면 10주 자기가 이렇게 레버리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양이 있잖아요. 그런 양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조금씩 사가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이제 월요일날 장이 시작해가지고 주가의 변동이 없어도 일단 자기의 유닛 프라이스만큼 사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날쯤 돼서 또 주가의 변동이 있으면 또 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사고 해서 아마 한 달 정도 이렇게 플랜아웃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총 주가의 수를 나눠가지고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좀 해놓으시면은 지금의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 구독자님들 우리 커뮤니티는 일단 장기 투자를 기초로 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자고요. 그리고 중기나 단기 같은 거는 좀 더 친숙해지고 익숙해지고 본인 자체가 마켓에 익숙하고 본인 자체가 주가의 흐름을 계획하고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시작하시는 게 수익을 지키고 손실을 적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혹시 그 캐시 어카운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인 올아웃 하지 마세요. 왜냐면 올인 올아웃 하면은 결국은 텍스만 내고 더 작은 매수점에서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상승을 예측하기는 오히려 쉬운데요.
하락을 예측하는 거는 더 어려워요. 장기라고 하면은 최소한 1년 정도를 보는 거죠. 저는 중기라고 생각하면은 2분기. 그 다음에 뭐 아주 초단기로 생각하면은 한 달 안, 그 정도 생각해요. 그래서 이 5가지 종목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주식 투자에 대한 저의 의견으로 그냥 도움을 드리려고 그런 거죠. 제가 말하는 거를 100% 따라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매수, 매도 모든 결정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주식을 한 20년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와 2000년대의 경우를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는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땠었냐면요. 모든 스타트업 회사들이 그냥 이름만 무슨 닷컴이라고 붙이면은 상장이 되고 상장하면 막 주가가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솔직히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막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이제 버블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클라우드 종목들이 약간 그런 분위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닷컴 버블 때는 닷컴 회사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인터넷선 하나 자기네 회사 끼워놓고 인터넷 되면은 다 닷컴 회사라고 그랬고, 지금 클라우드 베이스 사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로 수익을 얻고 있죠. 예. 하지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든지 그들의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버블이라 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그 분석가들이 아직 분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분석가들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 테슬라의 예를 드는 것처럼 그냥 자동차를 보는 그런 분위기죠. 테슬라가 테크놀로지 컴퍼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스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스가 지금 아주 핫하고 오버 세츄레이트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교통 정리가 2021년에는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많은 합병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비슷한 종목들의 회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실적을 내고 또 실적을 기대치에 못 미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네들의 자생할 방법을 찾아서 아무래도 합병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더 크고 건실한 회사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멘텀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CRM이나 슬랙의 합병 같은 게 아무래도 그런 어떤 비기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주의해서 보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일즈포스의 가격이 떨어진 거는 엄청난 디스카운트라고 생각돼요. 이거는 100%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냥 저의 경험에 의해서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소셜미디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소셜미디어 중에서 가장 선두적으로 나갈 수 있는 종목, 그게 한 2021년에는 보면은 핀터레스트나 스냅이 가장 성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아무리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수급하는 방법 자체가 절대로 내년까지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 온라인에 대한 우리가 의존도가 커질 것이고, 그래서 온라인에서 해야만 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핀터레스트나 스냅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했던 종목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크루즈랑 에어라인 그리고 EV 관련된 스페이스가 가장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테슬라, 도큐사인, 스노우, SPG가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이었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제가 이거를 끼워넣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의 관심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그거를 관심을 갖고 그들이 이제 미래의 투자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이 사람들한테 왜 관심이 있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섹터를 보면 이제 크루즈나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 그 크루즈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만약에 이 팬데믹 시대가 지나면서 크루즈 여행을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투자를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는 다시는 안 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베이 스페이스라는 거는 그냥 EV 관련 종목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2021년 프로젝션을 한번 해봤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제 12월이니까 여러분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 2021년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구리는 정말 계속 올라가고 있죠. 2021년에 이제 원자재가 핫한 그런 해가 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여지까지 쉬고 있던 산업들이 계속 발달할 거고, 자동차 산업, 그 다음에 무슨 클라우드 산업 모든 걸 하면은 그 구리의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가 돼요.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버솔드 된 상황이지만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철 같은 것도 스틸 아직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워낙 2020년에 바닥을 쳤었기 때문에 이제 2021년에는 경제 부흥을 위해 가지고 일부러 건설 산업을 많이 증대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산업이라고 하면은 인프라스트럭처 만드는 그런 산업들을 국가에서 발주하면서 많이 시킬 건데, 그렇게 되면 철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개별 회사 종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런 거는 ETF 같은 걸로 가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전하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며칠 동안 얘기했죠. 반도체. 그 반도체는 지금 계속 수요가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 이 클라우드 기반 산업들 때문에 계속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를 접근하는 방법이 개별 종목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예를 본 것처럼 라면 봉지나 뭐 밀가루의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농심라면이라는 회사가 망해도 라면 봉지를 만들고 밀가루를 만드는 회사는 다른 데에 납품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보다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 장비 업체가 더 안정성이 있고 성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 반도체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다른 업종을 봐도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와 그리고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생각해 보실 때 어느 쪽이 더 안정성이 있을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걔네들은 반도체 자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반도체를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 회사든지 엔비디아 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칩을 만든 거에 대해서 로열티를 제공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회사가 된 거죠. 근데 일단은 지금 반도체 관련 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ETF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안에 이제 조정이 올 때, 그때 이제 RSI가 좀 떨어진 다음에 종목을 선택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ETF로 접근하시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정확하게 어떤 주가 우리가 봐야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더 요구가 될 거예요. 그런즉슨 우리가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빅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는 스노우나 팔런티어의 요구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이제 언컨택이라 그러죠. 비대면 기술이 더 발전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2021년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비대면 기술이 발전되면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뭐 음식을 오더를 하더라도 이제 키오스크 가서 기계 가지고 오더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생체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우리가 가면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그냥 서제스션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계속 될 텐데, 그런 거에 반응하려면은 반도체와 빅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업체들이 아주 핫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모두 이런 기술들이 다 개발이 돼 있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라든지 어떤 그런 인권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승인들이 가속화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면은 현금 아니면은 금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영원한 안전자산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금 같은 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영원히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아마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혜롭게 좀 대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을 제가 보는 전망은 2021년 자체는 성장성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서.
왜냐하면 일단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낮고요.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낮게 되면은 기업의 투자금을 받아들이는데 엄청나게 이득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세대를 맞이해서 이런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엄청나게 변화를 많이 시킬 거고 엄청난 기술 발전을 시킬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2021년까지는 계속 진행될 것 같고, 이제 어느 순간 2021년 말이나 아니면은 2022년 초에 이제 그 금리가 이제 인상되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통 얘기하는 게 Sell in May, Go Away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하면은 5월에 그냥 다 팔고 휴가 갔다 와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세린 백신 고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백신이 이제 제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백신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마켓에 핫한 게 조금 식을 거다, 그런 예상을 하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예측을 한 거는 앞으로 6주에서 8주 정도까지는 마켓이 계속 상승세를, 물론 그 안에 조그만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트렌드 자체는 상승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니까 여러분도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큰 플랜을 짜셨으면 좋겠어요.